피어라 석유, 김선우.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 나를 꽃피워 주세요. 당신의 몸 깊은 곳, 오래도록 유전해온 검고 끈적한 이 핏방울. 이 몸으로 인해 더러운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탐욕이 탐욕을 불러요. 탐욕하는 자의 눈앞에 무용한 꽃이 되게 해주세요. 무력한 꽃이 되게 해주세요. 온몸으로 꽃이어서 꽃에 운하여서 힘이 아닌 아름다움을 탐할 수 있었으면 찢겨져 매혈의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 당신의 혈관으로 화염이 번져요. 차라리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뱉으세요. 포화 속 겁에 질린 아이들의 발 앞에 검은 요골단지를 내려놓을게요. 목을 쳐주세요. 흩뿌리는 꽃잎으로 벌거벗은 아이들의 상한 발을 덮을 수 있도록 꽃잎이 마르기 전 온몸에 기름을 짜 어머니, 낭자한 당신의 치욕을 씻길게요. 다음 시입니다.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 박주택. 트럭 행상에게 오징어 10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 다듬었다. 빼낸 내장을 복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켠에 치워 두었다.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봉투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한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마가 져 나는 지붕 위에 망각을 내리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헛된 녹음에 방문을 걸고 있을 때 잘 썩는 냄새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방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거라는 생각, 더 정확히는 더러운 쓰레기를 힘겹게 내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비로소 나는 복도의 문을 열었다. 비가 먹고 싸우고 난 뒤에 불안한 평온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막 열쇠로 지옥 같은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쯤 핏기 없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 네, 복습합니다. 21세기 시학의 층위 꼭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고 그러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21세기 시학의 층위들을 한 번씩 적어봐요. 이렇게 서정과 믿음, 생명과 구원, 21세기에 있었던 이런 시적 고뇌였습니다. 해체와 모순, 몸과 욕망, 그리고 속도와 쾌락, 고독과 죽음, 존재와 성찰, 시대와 삶의 시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학의 층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요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 목차, 이번 이 14강에서는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21세기의 새로운 시쓰기로 문명 비판과 정신사적 몸부림, 솟구치는 생명력의 경이 혹은 생태환경시, 생태환경시가 앞으로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시민의 건강한 일상성,
네, 요즘은 또 일상적인 문제가 많이 천착되고 있죠. 대지적 여성성 혹은 존재적 성찰, 반구조 혹은 탈중심주의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시쓰기에서 자, 첫 번째, 문명 비판과 정신사적 몸부림. 문명 비판은 늘 있어 왔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문명도 함부로 비판 못했죠. 종교 재판 받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어떤 현대 문명이 와서는 문명 비판이 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신사적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네. 문명 비판은 지금 여기 역사성을 지니면서도 세계적인 속성을 지녀야 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빨간 걸로 써야 되는데 안 해놨네요. 문명 비판은 지금 여기의 역사성을 지니면서도 지금 현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지만, 네, 그죠? 현재 여기, 그죠? 만약에 한국이라면 현재 한국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것이어서 세계적인 속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만 해당되고 보편적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소중한 시간 내서 그 시를 읽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다음 작품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피어라 석유, 피어라 석유려 석유. 꽃 피우듯이 석유한테 피라고 기도합니다. 자, 왜 석유한테 막 자꾸 피라고 그럴까요? 석유는 언제적일까요? 뭐 백악기, 쥐락기, 석탄기 정도이겠죠. 그러면 약 3억 5천만 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애워보신 적 있나요? 석유가 아마 그 석탄기 이후, 그러니까 백악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때 유기체들이 땅 속에 묻혀가지고 네, 지금의 석유가 됐다고 합니다. 대체로는 좀 어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공룡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공룡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류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 유기체들이 한마디로 그때 살았던 생물들의 썩은 물, 그죠? 그때 그러니까 백악기나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생물들, 그 생물들의 썩은 물이 석유입니다. 돌석자에다가 기름 유자 썼는데 화석에서 나온 기름이 석유인 거죠. 근데 석유는 죽은 것들이잖아요. 죽은 것들. 그래서 피어라 석유 이렇게 말하는데 석유가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시절 약 3억 년, 2억 5천만 년 전이나 한 3억 년 정도에 살았던 생물들의 그 썩은 물이 돌이 돼가지고 화석이 돼서 기름이 된 거죠. 대체로 이제 그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원유라고 하죠. 원유. 그 원유를 가공하면 뭐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뭐 아스팔트도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석유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것들의 썩은 물이요, 썩은 물. 네, 근데 이제 피어나라고 그래요. 생명으로 피어나라는 거겠죠. 네, 석유한테 자꾸 더 많이 죽이지 말고 생명으로 피어나라고 합니다. 꽃으로 피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 나를 꽃 피워주세요. 당신의 몸 깊은 곳, 오래도록 유전해 온 검고 끈적한 이 핏방울, 이게 석유겠죠. 핏방울이 석유일 텐데, 그러면 당신의 몸 깊은 곳이라고 한 걸로 봐서 당신의 몸은 누구예요? 돼지이겠죠. 돼지. 네, 돼지일 텐데 한마디로 뭐죠? 저기 돼지 어머니, 그러니까 땅이죠. 땅. 네, 할 수만 있으면 땅인데 나를 꽃 피워주세요 하는 것은 나는 뭐겠어요? 이제 나는 석유인 거죠. 네, 죽은 것들의 썩은 물인 석유, 나를
꽃 피워주세요. 즉 죽은 것이니까 네, 꽃 피워달래요. 즉 생명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것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아주 석유니까 석유로 인해서 워낙 석유는 한마디로 인류를 파괴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현대에서 전쟁이 나는 것은 대부분 석유이죠. 에너지, 자원, 뭐 요즘 뭐 희토류 같은 것도 서로 탐내고 그러죠. 그런 걸로 인해서 네, 약소국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당하죠. 네. 그래서 나를 꽃 피워주세요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석유로 존재하게 되면 탐욕의 인류를 파괴하는 어떤 탐욕의 대상이 되니까 내가 꽃으로 존재하게 되면 어때요? 네, 나를 바라보는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겠죠. 아름다운 존재가 될 텐데 내가 석유로 존재하면은 네, 서로 전쟁하는, 나 때문에 전쟁하게 되는 그런 탐욕의 대상으로 남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바라봐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또 미소 지면서 어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의 몸 깊은 곳 오래도록 유전해온 저 땅속에서, 당신의 몸은 땅이잖아요. 땅속에서 깊은 곳 오래도록 유전했다. 자, 유전이라는 것은 좀 이중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땅속에서 흘러다녔다 이런 말도 되겠죠. 흐를 유자에다 구를 전자면 이리저리 흘러다녔다 이런 말도 되지만, 기름 유자에 밭전자를 쓰면 어때요? 유전, 그러니까 우리 유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전. 어디 유전 하면서, 즉 기름 나오는 것을, 기름 나오는 장소를 유전이라고 하죠. 네. 검고 끈적한 이 핏방울, 이 몸으로 인해 더러운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탐욕이 탐욕을 불러요. 탐욕하는 자의 눈앞에 무용한 꽃이 되게 해주세요. 무용한 꽃이 되게 해달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석유를 탐하는 자에게 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가치가 없고. 그러나 탐욕이 아닌, 즉 인간적 감정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용한 것이 아니겠죠. 아름다운 꽃이 되겠죠. 그리고 무력한 꽃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무기력한 꽃이겠죠. 그러니까 탐욕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꽃이라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석유가 유용한 것이고 아주 강한 것이겠지만 꽃은 무용한 것이고 무기력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니까 욕망의 대상인 석유가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인 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요? 대지에게 기도. 대지의 여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지의 여신이 가이아,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대지의 여신은 가이아예요. 그리스 신화도 어떤 약간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막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이아가 원초적인 그 대지의 여신인데,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되면 데메테르가 그 대지의 여신이 됩니다. 네. 온몸으로 꽃이어서 꽃에 운하여서 힘이 아닌 아름다움을 탐할 수 있다면, 네, 아름다움을 탐하면 사람이 사악해질 수가 없겠죠. 자꾸 더러움을 탐하니까 사람들이 사악해집니다. 찢겨져 매혈의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네, 매혈. 이거는 석유 파는 일을 말하겠죠. 우리 매혈이라는 것은 피 파는 일인데,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이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의 책 두 권을 제가 읽었는데 좀 가물가물해요. 아주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하나는 형제였고 또 하나는 허삼관 매혈기라는 책인데, 그 허삼관 매혈기를 보면 자기 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그래서 피를 팔아요. 이렇게 피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근데 너무 참 중국
중국의 어떤 그 의식 구조, 중국인들의 의식 어떤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중국 국내에서는 그 이화라는 소설가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노벨상 타는 것도 방해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되게 안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매혈이라는 것은 피 파는 건데 여기서는 기름 파는 거겠죠. 돼지의 피는 기름이니까 그 매혈의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당신의 혈관으로 화염이 번져요. 네. 차라리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뱉으세요. 당신의 화염이 번진다. 즉 전쟁이 막 여기저기 나는 거겠죠. 차라리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뱉으세요. 나 때문에 전쟁이 났으니까. 나는 석유잖아요. 석유. 나 때문에 전쟁이 났으니까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그 뭐랄까 그 반성,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검은 포화 속 겁에 질린 어린 아이들의 발에 검은 요골단지를 내려놓을게요. 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쳐주세요. 흩뿌리는 꽃잎으로 목을 벌거벗은 아이들의 상한 발을 덮을 수 있도록 꽃잎이 마르기 전, 피가 마르기 전이겠죠. 온몸에 기름을 짜 어머니 낭자한 당신의 치욕을 씻길게요 라고 합니다. 이제 속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의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죄양이라고 하죠. 영어로 scapegoat라고 하는데 속죄양. 그러니까 속죄 의식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그런 참회하고 속죄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듯해요. 네, 이와 같이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가 써야 할 시적 대상으로서 이와 같이 또 에너지 또는 에너지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전쟁의 비극성, 그런 비극성들도 이와 같이 21세기에 우리가 써야 할 시적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 박주택 시인의 시입니다. 트럭 행상에게 오징어 10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 다듬었다. 빼낸 내장을 복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 켠에 치워두었다. 이게 딱 봐도 시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봐서 또 벌레가 산대요, 거기에. 그리고 이 제목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트럭 행상에게 오징어 10마리, 또 내장을 빼고 또 내장을 복도 쓰레기통에 담아서 한 켠에 치워뒀다. 이 말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좀 상징적인 단어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죠. 마치 일상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의 풍경에 나타나는 사물들은 어떤 상징적 요소로서 담아지고 있습니다. 트럭 행상에게서 오징어 10마리를 사서 내장을 빼내 다듬었다라고 합니다. 내장이 뭘까요? 내장.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버려야 할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빼내서 버렸다라는 말로도 보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기억이나 감정, 그러니까 증오나 혐오의 감정 같은 것, 또 망상, 또 잡념, 두려움, 번뇌,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장은 몸통에서 가장 중심인데 버려지는 대상이기도 해요. 중심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좀 곤란하죠. 네, 그래서 빼낸 내장을 복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 켠에 채워두었다. 아,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곧 썩을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갖다 버려야 될 텐데 복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한 켠에 치워두었대요. 멀리 갖다 버리지 못하고. 네,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네. 이튿날 여름빛이 침묵하는 봉투 속으로 들어가 핏기 없는 육체와 이제 죽은 육체니까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 오징어 내장들은 냄새로 한거하고 있었다. 네, 내장은 원래 어때요?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버려져 있으니까 냄새로 한거하고 있었대요. 뭐 썩은 냄새가 풀풀 나겠죠. 네, 핏기 없는 육체니까 어떤 핏기 없는 육체와 섞이는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썩음 그러니까 어떤 부패로 인도하는 어떤 시간의 육체이겠죠. 시간이 흐르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육체와 섞이는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육체와 섞여야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썩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장마가 지면 이제 더 심각해지죠. 이것도 시간과 함께 나오는 거죠. 장마가 져 나는 지붕 위에 망각을 내딛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헛된 녹음의 방문을 걸고 있을 때 잘 썩는 냄새만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다. 자꾸 버려야 되는데 멀리 갖다 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다시 찾아오죠. 네. 네, 버려지지가 않아요. 버리려고 했지만 버려지지가 않고 자꾸 가까이에 있고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빗소리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빗소리와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옥상에서 비가 내리면 빗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빗소리 때문에 떠오르는 어떤 원치 않는 기억들, 그 기억들을 거부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방 안 가득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면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거라는 생각. 표현 죽이죠, 이렇게. 네, 냄새에도 어떤 갈피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복도에는 고약한 냄새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 있다가 버려진 것들이 한거하는데 그 한거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아주 강렬한 한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방 안 가득 풍겨오죠. 어떻게요? 제 길을 찾아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 가득 풍겨온다고 하는데 냄새가 온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를 맡고 보니까 어때요? 냄새에도 갈피가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생긴 거죠. 갈피가 뭐죠? 갈래길. 이쪽 길, 저쪽 길, 갈래길을 말하죠. 더 정확히는 더러운 쓰레기를 힘겹게 내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네, 이런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사유. 한 번씩 해볼 만한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를 버려야 할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쓰레기는 어떤
잡념 같은 거, 뭐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같은 거겠죠. 버려야 될 정신적인 생각 같은 것을 버리는 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네, 녹록지 않은 문제입니다. 갖다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힘겹게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는 바로 그런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사유가 멋지죠. 그렇습니다. 비로소 나는 복도의 문을 열었다. 비로소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비가 먹고 싸우고 난 뒤에 불안한 평온이, 네, 실컷 싸우고 나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싸우고 나니까 평온이 찾아왔는데 어떤 그 갑자기 찾아온 평온은 불안하죠. 네. 그 평온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공기가 젖은 어깨를 말리고 있었다. 네, 젖은 어깨. 많이 젖었나 봐요.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막 열쇠로 지옥 같은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쯤 핏기 없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문제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라고 하네요. 네, 계속 썩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제때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썩은 냄새를 맡고 시간 속에 있었던 바로 우리 구더기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썩을 것이고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시간 속에 있었던 어떤 그 벌레, 여기 구더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 구더기. 이 구더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시간은 몸에 있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육체 속에 구더기는 있어요. 처음부터 내장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육체 속에 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구더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육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 결국 구더기들이 그 내장들을 다 파먹고 그 내장들은 결국 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썩은 냄새를 흔히 이제 시취라고 해요. 시체의 냄새 해가지고 시취라고 합니다. 네, 그 시취 냄새를, 그러니까 21세기에 또 어떤 시적 소재로서 써야 할 것들, 그런 게 바로 현대인의 정신적 현상도 바로 21세기에 대한 21세기에 써야 할 시적 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솟구치는 생명력의 경이로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환경시, 네, 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